베타 점성학의 베스림입니다. 자, 앞으로 이어지는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베딕 점성학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초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딕 점성학은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인도 문화, 힌두이즘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힌두이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같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기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힌두이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 한국 분들을 위해서 힌두이즘의 전체적인 윤곽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해서 이해하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힌두이즘에서 유래된 베딕 점성학에서 사용되는 이런 필수적인 용어나 개념들에 대한 그런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기초 강의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총 50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용에 따라서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급 강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코스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마련되는 그 레벨별 코스들을 체계적으로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힌두이즘과 그리고 베딕 점성학의 관계, 서로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아스트롤로지 점성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어컬트나 이렇게 심령과학의 한 부분으로서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세 가지 아스트롤로지가 그 주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양 점성학, 그리고 중국에서 유래된 명리학, 그리고 인도 점성학입니다. 이 인도 점성학은 베다 문학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베딕 점성학이란 말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베딕 점성학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는 아스트롤로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힌두이즘, 인도 점성학, 베다 문화에서 유래된 베딕 점성학은 인도인들의 힌두이즘이라는 그 인도 문화의 그 기본을 형성하는 그 베다 문학의 그 유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다 점성학이라는 베딕 점성학 이름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 베딕 점성학이라고 불리는 아스트롤로지의 정확한 이름은 조티시 입니다. 빛의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삶을 빛을 밝히는 그 디바인 과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티시는 이렇게 이러한 조티시를 학문적인 형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학문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칭할 때는 조티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티시란 말하고 조티샤란 말하고 같이 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베딕 점성학을 칭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조티샤는 하늘에 있는 행성들의 이 천문학적인 위치와 우리 천문학 위치와 이 흐름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삶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코즘, 매크로코즘 그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인 거죠. 그래서 조티시는 이 빛의 덩어리들인 행성들이나 스타들이 내뿜는 그 빛들이나 그 패턴들이 우리들 삶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떤 식으로 숙명이나 운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지를 관찰 연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인간 삶이 그 가진 그 제한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신의 영역인 깨달음으로 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길을 보여주는 영성과학이 바로 조티시 베딕 점성학입니다. 자, 중국에서 유래된 명리학은요, 서양 점성학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요. 자, 서양 점성학은 태양의 운행, 조디액을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명리학은 달의 운행, âm 여구를 기준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양점상에서 사용하는 호로스코프, 그래서 출생 차트는 이 출생 시에 그 시간, 그 날짜, 분초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리고 그 장소까지 어디 지구상의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느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에서 그 시각에 올려다본 하늘의 그 사진을 찍은 그 천문학적 사진과도 같아요.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는 서로를 반영한다는 그런 법칙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날 때 어떤 여건, 어떤 잠재성 흐름 등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호로스코프 내에 있는 그 점성학적인 심볼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서양 점성학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 점성학은 개인이 출생 당시에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까지 고려하는 반면에 명리학은 출생 시간, 장소도 고려하지 않고요. 그렇게 출생 시간도 2시간 간격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점성학보다 훨씬 덜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같은 한 날 한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음력 생일을 가지고 있지만은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동양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북극에서 가까운 쪽에서 태어난 사람, 남극에서 가까워서 태어난 사람 이 모두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그 장소들이 아주 중요한데 서양 점성학에서는 그런 것까지 분초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반면에 명리학에서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고 2시간 간격으로 시간도 2시간 간격으로만은 계산하기 때문에 서양 점성학보다 훨씬 일반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은 이제 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인성을 띠는 그런 서양 점성학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일반적이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양 점성학이 가진 한계는 그 중세 시대 때 교회의 압박으로 인해서 어컬트나 심령과학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천문학과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어컬트나 심령과학으로보다는 어떤 과학으로보다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기보다는 이 성격이나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심리학 그쪽으로만은 서양 점성학은 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베드릭 점성학은요, 이 양력이나 서양 점성학이나 명리학인 그런 장단점을 같이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베드릭 점성학에서는 그 서양 점성학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이나 정신 심리 분석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과거생, 현재생,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있는 다양한 기법들, 부석 차트들을 무수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정밀한 것은 이 삼사라라고 하는 그 윤회와 까르마라고 하는 인과 법칙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영생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영적인 목표를 궁극적으로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영성과학이 바로 조티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심리를 상담하는 서양 점성학이나 혹은 숙명의 사주팔자를 고정된 사주팔자를 다루는 그 명리학과는 혹은 단순히 기복신앙을 점치는 그런 점술이나 그런 것들과는 그런 점성학과는 베드릭 점성학은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점성학자들이나 명리학자들이 베드릭 점성학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베드릭 점성학은 그러니까 태양의 운행과 태양의 길은 조디액이죠. 그리고 달의 길, 낙샤트라들을 같이 고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디액과 달의 길 낚샤트라들을 아주 밀접하게 접목을 시켜서 응용하고 있는 그런 고도의 발달된 그런 아스트랄로지입니다. 그래서 서양점성학이나 명리점성학에 가진 그 장단점 한계 등을 모두 포괄하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깨달음, 영혼의 자유로움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의식적 진화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 빛의 과학이자 신비주의적 영성과학이 바로 베딕 점성학 조티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딕 점성학이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방대한 인도 베다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힌두이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나 이해가 없이는 아주 배우기 어렵거나 마스터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두이즘이라고 할 때 보통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그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종교 설립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 그게 성경이나 코란이나 뭐 도덕경이나 이런 식으로 불교의 수트라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성서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들 종교에서는 종교 성경은 그 유일신이나 그 설립자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토대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 이렇게 따라야 되는 규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힌두이즘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수신을 섬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하게 따라야 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규율들도 없어요. 근데 단지 이렇게 힌두이즘이라는 인도 그 문화에 있는 그게 베다 문화, 힌두이즘 그 자체가 아주 방대한 고대 인도 문화의 문학의 전집인 베다들의 기본으로 그 배경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다 문학에서 유래된 그 베딕 점성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힌두이즘 혹은 이 베다 문학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인물들과 그 이름을 가진 신들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들이 그들의 스토리들이 인도인들 생활 속에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이렇게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 베딕 점성학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힌두이즘이란 그 자체가 종교가 아닌 것은 종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그런 생활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유교 문화, 그 바탕에 있는 그게 유교 전통 의식, 유교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처럼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한국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유교 그 자체를 종교로 보지 않는 그렇게 자기를 유교적인 종교인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힌두이즘도 인도인들 그 베다 문학에 젖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 종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종교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제한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유래된 베딕 점성학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맞게 이게 새로운 점성학으로 한국식으로의 베딕 점성학으로 새로 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먼저 그 유래가 된 그 힌두이즘에 대한 그 기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맞는 그런 독특한 베딕 점성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국인들에게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거대한 방대한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맞게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그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기초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강에서는 베다 문학과 조티시 그리고 요가의 관계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